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스피는 어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되돌림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위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프로그램 매수 과하게 들어왔죠.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은 매도로 돌변하면서 좀 쏟아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수출투 섹터들 쪽에서 일정 부분 좀 매물이 나오면서 고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모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섹터들도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비스, 모비스까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내수 소비 쪽에 있는 백화점 섹터들도 좀 조정을 일정 부분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 초반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소폭 약세이지만 일단 탄력성은 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던 조선 섹터들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레포트가 나왔던 삼성 LNS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오테크닉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다우기술이라든지 다우데이터 같은 섹터들, 핀테크 섹터들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엔터 쪽에서도 아프리카TV, CJ ENM 모두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프로그램이 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좀 소폭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내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라든지 젠백스 이런 종목들 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파미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IT 부품 섹터들도 좀 순환 반등이 좀 일정 부분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가 소폭 상승, 화장품 섹터가 좀 약세 이런 쪽으로 좀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그 종목부터 좀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삼성 LNS 지금 16%가 넘는 하락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삼성 LNS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도 빠졌을 텐데요.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결정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레포트가 좀 나온 모습이죠. 일단은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는 거의 지금 한 세 토막 고점 대비해서 좀 난 모습이죠. 일단 44,000원에서 5,000원 부근에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오늘 종가까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우려감이 레포트 하나로 다 정리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바닥을 잡던 모습에서 항상 급락이 나오고 나면은 급락주들의 급락이 오히려 조금 완화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던 과거의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해봤을 때 일단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지지가 잘 안 된다라면 마지노선을 한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 밴드권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 하락으로 4만 4천 원 이하로 좀 뚫리게 된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4만 3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의 밴드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인해 보시고 신규 접근하실 분은 신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이 지금 크다라면은 지금 쫓아가면서 손절하시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고려아연 좀 살펴볼까요? 사흘째 이 양봉을 아주 강하게 되면서 올라왔던 그 기업입니다. 하지만 역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엔 좀 쉽지가 않나 봐요. 오늘 또 3% 이상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목도 강세를 계속 좀 돋보였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박스권 흐름입니다. 다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47만 원에서 51만 원을 오가는 박스권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박스가 뚫리는 쪽으로 방향성 다시 한번 설정되겠습니다. 박스 중단부가 49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오늘 49만 원이 잘 지지가 되는지 여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의 흐름상 49만 원은 꼭 좀 지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무리 좀 많이 빠져도 48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어야지만 추세가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좀 51만 원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도 좀 많이 몰려있고 오늘 주가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 종목들도 이 화장품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삼성 LNS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급락하자 화장품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콜마, 코스원, 제니
뭐 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까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 섹터 전반이 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화장품 주식들이 선방했던 방향을 생각해 본다라면 3분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히려 우량한 화장품 섹터주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폴마도 한 88,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두신다라면 조정을 이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온도 좀 마찬가지로 24,000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놓고 조정 시를 계속 좀 접근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모레나 LG생과 모두 마찬가지로 삼성 LNS의 조정으로 인한 주가 조정을 일정 부분 좀 기회로 삼아 보시되 오늘 일단 아랫꼬리가 달리는지 여부를 좀 장중에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오르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 데이터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다 5% 가까운 하락 상승세, 그리고 뭐 다우 기술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피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기가 많이 좀 몰리고 있는데요. 이쪽 어떤가요? 네, 일단 핀테크 관련주들 뭐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최근에도 좀 이어져 특히 뭐 다우 기술, 다우 데이터 등은 상당히 좀 강세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조정폭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일단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우 기술도 오늘 상승하면서 3만 원대 회복을 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28,000원 마지노선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8,000원이 다시 깨지게 된다라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32,000원의 저항이 있습니다. 32,000원을 강하게 넘어가는지가 향후 추세 복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우깃을 보유하신 분들은 32,000원의 저항대 돌파 여부 향후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들 좀 점검을 해볼까요?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17% 넘게 급등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일 연속의 상승이에요. 오늘 반도체 재료 정비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장대 양봉에서 윗꼬리는 살짝 좀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또 뭐 LED, OLED 장비주들이 계속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투자 설비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장비주들이 선전을 하면서 최근에 뭐 DMS도 또 수주를 받고 테라세미코, 뭐 비아트론 뭐 이런 정보들 다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오테크닉스도 2분기 좀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3분기에는 일정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이오테크닉스 13만 원의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추세 복귀를 위해서는 13만 원 반드시 좀 넘어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에 급락했다가 지금 순식간에 30% 이상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도 장중에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향후에 11만 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13만 원대 다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좀 접근해 보시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LS를 오랜만에 좀 살펴볼까요?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워낙 좋습니다. 나흘 연속의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LS전선 베트남 법인 상장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도 이제 더해지면서 5%가 넘는 시세 움직임입니다. 단기 바닥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쪽으로의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LS가 지난번에 한 27,000원대까지 빠질 때 제가 보면서 정말 거래소에서 제가 보는 한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이다. 이유도 없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죠. 오늘 뭐 재료를 좀 동반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술적 반등과 함께 재료가 같이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36,000원 부근에서 뭐 최대한 37,000원 부근 이 정도까지가 1차적인 반등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 오면은 단기를 접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목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일단 실적이라든지 환차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렸던 만큼 어느 정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서서히 회복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LED 쪽의 움직임이 또 강하게 포착이 되네요. 서울 반도체가 지금 3.5% 넘게 오르고 있고, 뭐, 루멘스나, 뭐, 루미마이크로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워낙 좀 고전을 많이 했었던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반등 가능성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IT들의 순환매죠. 뭐 부품 장비 다 돌고 나니까 이제 LED 쪽까지 조금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정말 죽어라 빠졌던 종목이었었죠. 12,000원대까지 빠졌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도 차트 기술적으로만 보면 15,000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 돌파해야지만 다시 반등 시도 계속하던 16,000원 부근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4,000원의 지지선 좀 확인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5,000원대 좀 재돌파 여부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뭐 슈피겐코리아도 역시 뭐 IT 관련된 그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같은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슈피겐코리아도 아이폰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폰 새로 출시된다라는 점이죠. 슈피겐은 이제 아이폰에 이제 케이스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케이스의 기술력으로는 독보적인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최근에 아이폰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일단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많이 안 좋아서 급락했었던 만큼 한 10만 원대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선만 잡아준다라면은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셀트리온 오늘도 아주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죠. 5%가 넘는 상승. 오늘 21선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위쪽으로의 시세 좀 볼 수 있을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셀트리온도 추세를 8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낙폭이 좀 심했었죠. 일단 64,000원 부근에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온 종목인데 역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75,000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가격이 그동안 박스권 횡보 보이면서 지지를 받던 가격대가 75,000원이었었는데 75,000원을 이탈하면서 발생한 급락이었기 때문에 일단 75,000원에 오늘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 다시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 7만 원 정도 마지노선 지지선 설정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